중동 정세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하니에가 암살당했습니다. 어디서 암살을 당했나, 언제 당했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하필 이란의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날 취임식에 참석하려고 했던 하니에가 암살당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이란에서 또 테헤란의 한가운데입니다. 그죠? 중요한 손님이니까 아주 중요한 곳에 묵었을 텐데 미사일 공격, 로켓 공격으로 죽었습니다. 중동 지역 계속 취재하고 있는 우리 튀르키예 출신이시지만 알파고 시나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리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니에가 취임식 근처의 숙소에 물론 비밀 공간에 묵고 있었을 텐데 예. 뭐 2층 그 방을 완전히 그냥 뭘로 공격했는지 모르지만 예. 그 말은 이스라엘이 이 하니에가 어디 있었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모든 자기네 적대 관계를 갖고 있는 무장파들의 지도자를 다 지켜보고 있고 뭐 기회가 되면 제거해요. 그거는 좀 약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네, 다 보고 있다. 부처님 손바닥처럼.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했었으면 뭐 나스랄라 그 헤즈볼라 지도자를 벌써 제거를 했었어야 됐는데 나스랄라는 아직 제거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제거할 수 있는 사람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난 4월이었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한 차례씩 주고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드론과 미사일 가지고. 그때 나왔던 외교통들이나 언론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네. 쉽게 말해서 좀 짜고 쳤다. 그죠? 미국이 수위를 좀 낮췄다. 짜고 쳤다는 그때는 거는 4월 달에. 예, 4월 때 사건 잘 기억하죠. 짜고 쳤다는 거는 판이 맞고 판이 틀리는 거예요.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비밀 회동을 통해서 나는 이 이스라엘의 시리아 대사관 공격을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뭐 난 이 시간대 이렇게 공격을 할 테니까 니네들 막아줘. 최대한 이 전쟁이 확전되지 않게끔. 미국과 이란이. 이란이? 미국과 이란이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 있는 연락 소통 채널 하나도 없어요. 네. 이스라엘은 지금 하마스란도 도한 아니면 카이로에서 이렇게 해동을 하지만 비밀 해동. 근데 이란이란 비밀 해동하는 통로가 하나도 없어요. 네. 하여튼 이제 그때는 미국, 이란 어느 정도 합의를 봤고요. 이란이 보고 난 다음엔 이제 그때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많은 미사일하고 드론으로 공격을 했고 물론 미국, 영국 그리고 이스라엘 아이론돔이 그 미사일들을 다 막았지만 근데 이제 이란이 심리전에서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결과를 받았어요. 무슨 결과였냐면 이스라엘의 그 시리아 공격, 그 대사관 공격 때 죽었던 장군의 고향에서 발사됐던 미사일이 그 장군을 죽인 이스라엘의 군사 기지를 폭파시켰어요. 물론 사람이 안 죽었지만 물론 죽었다면 그것도 몰라요. 왜냐면 비밀 군사 기지이니까 몇 명 군인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군사 기지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피해를 줬다는 거 확실해요. 그 말씀은 그거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안보 체계가 어느 정도 흔들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였어요. 누구도 이스라엘을 좀 공격할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한테는 이제 좀 약간 큰 공격을 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을 원하는 장소를 때릴 수가 없다. 근데 이란이 원하는 장소를 상징적인 장소를 너무 전밀 타격으로 때렸어요. 그 이후로도 뚫렸던 그 구멍이 커졌어요. 얼마 전에도 슬리퍼 신고 다니는 예멘인의 안사룰라 후티 반군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영사관 근처를 때렸어요. 그 말씀을 정리하면 미국이 수위를 좀 낮춰라고 이란 측에 압력 내지는 협상을 했겠지만 이란 쪽에서는 수위를 낮추는 척 하면서도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을 공격했고 인명 피해는 없다고 나왔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부분이 뚫리기도 했다. 쉽게 말해서 이란은 우리 뚫려면 한 군데 정도는 뚫을 수 있어 라고 보여줬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렇지 뭐 확전을 막았지만 결론적으로 이란이 가지고 가고 싶었던 것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런데
자, 이란의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 행사에 참석한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를 뭐 이스라엘이 지금 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부인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자신들이 안 했다고 하면 아마 이스라엘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란의 한복판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이거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의 측면으로 보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이스라엘이 일석이조가 했는데 그 일석이조 했을 때는 갑자기 땅에다가 떨어지는 비둘기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이제 그림이 안 좋으니까 학전으로도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적당히 일석다조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란이 그 이스라엘이 이런 수를 둬요. 중동에 있는 그 정치판에다가. 이거 무슨 말이냐면 바이든도 당선이 됐을 때는 이란이란 트럼프 시절 때 중단됐던 핵 협상을 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바이든이 이제 당선됐고 그러면 이란이 기대를 했죠. 그러면 바이든은 당선되니까 우리는 다시 오바마 시절처럼 핵 협상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웬일이야. 이스라엘이 또 이란의 핵 과학자들을 암살시켰어요. 바로 2주간으로. 네. 핵 과학자가 암살됐는데 이란이 어떤 얼굴로 가서 미국이란 그 핵 협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번에도 아주 온건파가 당선됐어요. 당선됐을 때도 이란에 있는 이제 그 대선 토론 때도 내가 당선되면 다시 한번 서양 세계란 협상을 할 거고 관계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그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에 불과 몇 시간 차이로 그러니까요. 그 나라에 왔던 외교관 같은 사람 물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예요. 근데 이란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이에요. 그 손님을 이제 암살로 죽였어요. 이거는 지금 그 대통령이 지금 서양 세계란 개선할 수 있는 이제 그 분위기가 이제 개박살됐고요. 그리고 이란이 그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욕을 먹었는데 그럼 이 와중에는 제대로 좀 이 헤즈볼라까지 제거하는 전쟁을 원하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이스라엘이 주고 싶은 무기들을 제대로 안 주고 시간대 안 주고 아니면 원하는 양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도 말 안 듣죠. 뭐 물론 나타냐후가 오히려 바이든이 왜 무기를 안 주냐는 그 생각인데 그래서 이 전쟁이 최대한 대선까지는 끌고 가야 되고 왜냐면 자꾸 바이든이 가서 협상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냐후가 자기가 아니고 이란이 아니면 헤즈볼라의 이 분위기를 깨트리는 것으로 원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자극을 시켰는데 이번에 자극이 제대로 됐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전쟁을 터뜨리는 측이 되고 싶진 않아요. 이란도 헤즈볼라도. 그래서 이번에도 이분들이 그 이제 이란도 헤즈볼라도 대응을 할 건데 그 대응이 서양 여론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는 수준으로 끝나야 돼요. 그 대응.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과거 저 4월 달처럼 그쪽 그때도 시리아 영사관을 이스라엘 먼저 때렸고 그 인명 피해가 났고 반군 지도자들이 죽었고 그때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선에서 개입했는지 모르지만 이란이 다시 공격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봐도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을 만큼만 때렸단 말이죠. 이제 다시 이란 신임 대통령이 분명히 응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지난 4월이랑 관계가 좀 다르긴 한데요. 이번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방송에 나오고 텔레비에도 있고 국회에서도 연설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내각에 있는 장관들 아니면 정치인들이 원해요. 우린 이번 계기로 진짜 가서 좀 헤즈볼라로 한번 붙어보고 하마스를 지금 우리가 괴멸하듯이 걔네들이 괴멸하자. 그래서 이미 많은 영상들이 포착됐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그 육지로 레바논에다가 개입할 수 있다는 그 신호들이 보이거든요. 탱크들이 가고 있다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영상들이 포착됐어요. 어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란은 뭐 너무 멀리 레바논 북방으로. 레바논. 헤즈볼라 있는 대로. 이제 그리고 지금 레바논은 기본이고 이스라엘마저도 서양 국가들의 항공사들이 노선으로 다 지금 중단시켰어요. 8월 9일로. 그래서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무조건 일단은 전쟁이 원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원하진 않지만 근데 이 사람들만 원하지 않다고 해서 전쟁이 안 터질 거 아니잖아요. 한쪽이 마음이 먹었으면 그 전쟁이 터지게 될 건데 언제 터지게 될 건지가 물음표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항상 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지역적인 전쟁인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 근데 지금은 지역적인 전쟁이 더 질 거예요. 미국이 막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 정세가 변했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조만간 어느 정도의 지역적인 전쟁이 더 질 거예요. 분명한 비율을 보여주시니까. 예를 들면 제가 작년 11월쯤에 레바논에 갔었는데 네. 요르단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거든요. 그 노선 없어졌어요. 지금 레바논 자기 회사 있어요. 미들 이스트 에어라인스. 그것만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가격이 몇 배를 뛰었어요. 델타 에어스 미국의 이제 전형적인 이게 항공사잖아요. 대표적인 항공사. 네. 그것도 지금 8월 9일까지는 이스라엘에 가는 비행기 노선으로 다 중단을 시켰어요. 이 정도로 뭐든 지금 일부 서양 국가들도 자기네 주민들한테 레바논을 이미 철수하라고 권고를 내렸고 지금 이스라엘까지 이제 빠지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정보들 합치면 조만간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사이에는 뭐가 더 질 거라는 거는 뻔한데 이제 여기서 나타냐후가 이 전쟁을 이란까지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로만 이렇게 제한될 것인지가 물음표예요. 앞서 이란 내각이 공개적으로도 확전을 원한다, 전쟁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내각. 이스라엘 내각. 예.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네타냐후는 확전을 원합니까? 전쟁 한판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내심? 미국 국회에 가서 하는 말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그냥 쇼잉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쇼는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했고 네. 그리고 자꾸 뭐라고 해야 되나 가서 시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을 때린다든가 그리고 지임식에 있는 그걸 그러니까요. 한다든가 이거 다 나타냐후 총리가 모르는 사이에서 벌어질 일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당연하죠. 오히려 행보를 보니까 이스라엘 국방부가 나타냐후보다 훨씬 더 온건파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군의 행동들을 보니까 네. 오히려 군인들이 좀 대통령 그 총리를 각각해서 좀 약간 살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아닌데 우리 지금 그 법용 문제가 있어요. 네. 그죠? 국방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으로도 최소 10,000명 군인이 필요해요. 병사가. 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군부가 네타냐후를 말리고 있어요. 근데 네타냐후도 동시에 자기 내각에 있는 장관들을 말려야 되는 상황이고. 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네타냐후한테 뭐 우파 극우파라고 하는데 나타냐후 내각에 들어갔던 정치인들은 진짜 너무 극우파이니까 나타냐후 어떻게 보면 중도파가 됐어요. 지금. 네타냐후랑 연정한 그 극우 정당들에서 한 명씩 꽂아놓은 장관들이겠죠. 네. 이란은요. 자, 분명한 건 이번에 한이엘을 암살한 것이 이스라엘이 맞다면 네타냐후는 전쟁은 이제 점진적으로 좀 이렇게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나 봐요. 나타냐후의 목표들이 있어요. 우리는 네. 하마스를 괴멸하겠다. 그냥 국방부가 말하는 거는 하마스를 괴멸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건 좀 약간 구체적으로 군사적으로 말해야 돼. 왜냐면 하마스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니까 괴멸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누구누구를 죽인다든가 누구누구를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핵심적인 부대를 가자 밖으로 보낸다든가 하마스 괴멸하겠다고 해서 괴멸될 것이 아니라는 걸 국방부가 말했는데 또 국방부하고 네타냐후가 한판 붙었긴 한데요. 네. 이제 나타냐후는 이 전쟁을 빨리 끝낸다, 좀 느리게 끝낸다 아니고 나 하마스는 없애버리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좀 약간 물음표이고 그 말이 마무리되지 않고서 나타냐후는 이 전쟁을 마무리가 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마스는 우리가 알기로 이제 무장 정파 아닙니까? 그죠? 팔레스타인의 여러 정파 중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지만 더 강력한 무장 단체들도 있어요. 더 강력한 거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주로 하마스를 아니까. 네. 그런데 그 하마스가 단순히 무장 정파가 아니고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제 국방부가 말했고요. 당분간에 이렇게 그냥 가서 죽인다고 해서 사라질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죽어도 또 다른 하마스가 자라나니까. 이미 하마스를 창립했던 사람들이 2000년 때쯤 저기 아니면 전후에는
이스라엘 다 싹쓸이 했어요. 네. 지금 하마스가 하니에라든가 야헤 시말이라든가 이 사람들 다 쭈구리들이고 다 후배들이에요. 막내들이에요. 네. 안 사라졌어요. 이란은 오히려 네. 확전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이 정도 때리니까 야 이제 우리 진짜 이란이 전쟁해야 되나? 확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고 네. 이란이 전면전을 원하지 않지 지역에 있는 대리전을 그 이제 저항의 축이라고 하죠. 네. 거기서 헤즈볼라만 전면전을 안 하고 다른 애들이 가서 이스라엘이랑 전쟁해도 이란이 무방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국경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한참 떨어져 있죠. 예, 네. 이란에 들어가는 그 호르무즈 해협하고 여기 있는 이제 나일강은 그 이제 홍해는 네. 별개이니까 뭐 가서 거기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무장 단체들 가서 붙어도 이란한테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를 하나씩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북쪽으로 가서 레바논을 때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가서 때렸어요. 가서 거기에 헤즈볼라의 네. 제일 높은 두 번째 사람을 제거했어요. 네, 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미국에 있는 아우스틴 국방부 장관을 러시아가 죽였다는 걸로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는 이제 하산 나스랄라 마지막으로 헤즈볼라 지도자예요. 어딘지는 우리가 몰라요. 네, 그 사람도 네.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하마스 지도자는 죽었고. 네. 헤즈볼라의 지도자는 이제 최고 지도자예요. 이란으로 따지면 그 하마네이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이에요. 네, 네. 하산 나스랄라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제 띄웠던 영상에서는 이스라엘이 넘으면 안 되는 빨간 라인을 넘었다는 걸 아직 모르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는 불가피한 보복의 타이밍이 됐다라는 이런 식으로 네.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마스는 그동안 오직 국경 지역을 때렸거든요. 내부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하마스는 하마스 죄송합니다. 헤즈볼라는 네, 네. 항상 그 미사일로 국경 지역을 때렸거든요. 그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 동네를 때렸는데 네, 네. 텔아비브를 때리거나 아니면 후디방은 얼마 전에 텔아비브 때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했어요. 그래서 왠지 그런 거 탈 것 같아 이번에. 예멘의 후티 반군이 텔 아비브를 때린 적 있나요? 지난주 때렸어요. 인명피해가 지난주니까 10일 전에 때렸어요. 규모가 크진 않았고. 사람이 죽었어요 좀. 어린이들 그거는 헤즈볼라가 네. 이스라엘이 주장했는데 헤즈볼라 그건 인정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거기 좀 약간 12명 죽은 거. 예, 그건 이제 그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많아요. 않았고. 예. 네. 전번 4월에 이란이 반격할 때는 이란에서 쐈죠. 드론과 미사일을. 예. 그러면 헤즈볼라가 쏘면 이스라엘 바로 옆이잖아요. 예. 이란에서 쏘면 이라크 건너서 한참 가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헤즈볼라가 직접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다. 또는 헤즈볼라가 직접 텔 아비브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에 그 헤즈볼라는 그 조절을 잘 못하면 이스라엘이 지역군을 이제 도입할 거예요. 육지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가전이 벌일 건데 그 시가전을 벌일 때마다 헤즈볼라는 좀 약간 걸림돌로 들어가요. 2006년 때는 헤즈볼라는 이제 또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군이 쳐들어왔어요. 레바논으로. 그래서 시가전을 벌였는데 근데 이제 레바논은 아시다시피 유엔에 가입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엔에 가입된 나라에 군인을 이렇게 투입시키는 거는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국제법상으로. 그건 팔레스타인이랑 싸우는 거고 가자 지구랑 싸우는 거랑 전지 차이거든요. 빠르게 좀 뭘 해갖고 나와야 되는데 네. 그때는 거의 한 45일인가 50일 정도 레바논에 있다가 졸수했어요. 정확한 기간을 기억하지 못해요. 근데 그때는 사람 다 죽었고 그리고 졸수했어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상의 처음이에요. 이렇게 어디 들어갔는데. 아니 근데 이스라엘 육군이 예. 레바논 영토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육군과 저 탱크가 네. 레바논 영토로 들어가면 전쟁 아니에요. 네, 전쟁이에요. 그거 했었어요. 2006년에. 네. 2008년에. 근데 그때는 헤즈볼라는 이제 처음으로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군을 이렇게 밀어줬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선거 때는 헤즈볼라는 자기 지지율이 떨어진 지역에서 투표율을 많이 받아서 아마 그때 제일 그 좀 지지율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동시에도 레바논 사람들을 보기에는 야 잠깐만 이 헤즈볼라는
원래 여기서 외교부도 있고 여기 이제 국회도 있는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자꾸 이스라엘이랑 싸우면 우리 곤란하다. 네.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한 일이 들어오면 헤즈볼라한테는 하나의 도박이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아주 큰 승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전쟁을 통해서 레바논 안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군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항상 원하는 거는 이때까지 했던 거. 왜냐하면 우리는 이번에만 서로 미사일 샀다고 하는데 1년 동안 그 하마스의 공격 이후로부터는 1년 동안 내내는 서로 이렇게 이스라엘 그 미사일을 싸고 있어요. 하마스도 이스라엘도. 네. 그 헤즈볼라도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 안에서 하마스와 네. 레바논 안에서 헤즈볼라 레바논 안에서 헤즈볼라가 훨씬 더 크죠. 힘도 세고. 헤즈볼라는 지금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레바논 네. 국회에서 내각에서 자기 장관도 있고 가끔씩 국회의장도 됩니다. 왜냐하면 레바논 헌법상으로는 국회의장은 무조건 시아파 돼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시아파 자리를 헤즈볼라하고 헤즈볼라가 안에서 단색했던 아말이라는 좀 약간 진보적인 그 또 다른 시아파 무장 정파가 있는데 네. 그 둘이 경쟁을 하면서 국회의장 자리를 먹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헤즈볼라 안에서 국회의장도 나와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자기 정당이 있고, 이제 은행이 있고, 자기 방송국이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레바논이라는 간판 밑에서 하나의 나라예요. 그 레바논이라는 간판 밑에서는 무장 정파가 한두 개 아니에요. 많아요. 물론 돈줄은 이란이고요. 네? 돈은 물론 이란에서 오고요. 이제 돈보다는 기술이지 돈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물론 돈도 받겠죠, 지원. 보통 이제 무장 정파들 다 이란에서 돈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자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국민한테 세금도 받고 네. 그 지역에서 무역도 하고 자기 은행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던 거는 좀 다르군요. 네. 네. 단순히 무장 조직, 무장 정파 아니고 일종의 좀 약간 준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준 국가. 네. 공식적인 포멀한 기관. 예.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어쨌든 자 이제 이란이 하마스 지도자가 이란 한복판에서 당했으니까 이제 이란 차례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알파고 기자 분석대로라면 레바논 쪽에서 뭔가 하나 터질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그렇게 말했어요. 하산 나사라는 우리는 불가피한 보복의 타이밍이 됐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그분이 그 말을 하고 보복을 안 한 적이 없어요. 미국은 계속 언론적 입장으로 갈까요? 자 11월 대선까지 이제 한 석 달. 아니 미국이 이제 눈치를 챘기 때문에 자기 군함 12개를 보냈어요. 그 지역에다가. 말을 안 듣잖아요. 아 근데 말을 안 듣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스라엘한테도 뭘 하고 헤즈볼라한테도 좀 적당히 하라는 말로는 바로 그 레바논 이스라엘 아파드에다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군함으로 보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맞은편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 있어요. 그 섬이 좀 이스라엘이랑 사이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사람들도 혹시나 둘이 싸울 때는 헤즈볼라 우리도 때릴 수 있다는 식으로 거기도 지금 비상사태예요. 네. 네타냐후가 사실은 네타냐후 계속 주도적으로 이제 가자 공격에 대한 협상은 계속 거부하고 있으면서 강경책으로 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안에서 지지도는 매우 낮아서 연정이 언제든지 깨질 수도 있고 물러날 수도 있다. 이건 좀 살짝 한국 언론이 너무 지나치게 나타냐후를 까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에서는 그 어느 정치인의 지지도는 높진 않아요. 왜냐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다양한 지역에서 이민 왔던 유태인들의 나라이다 보니까 각 계파끼리 자기네 정당이 있거든요. 뭐 이제 하레디 사람들의 정당이 있고 동유럽에서 왔던 애들의 정당이 있고 소유럽에서 왔던 애들의 정당이 있고 아랍 지역에서 왔던 애들의 정당이 있고 그래서 정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 명이 혼자서 먹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나타냐후도 예전에도 지지율하고 그 이전에 있었던 지지율 항상 거의 비슷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뭐 그냥 나타냐후에 대한 분노가 올라간 거지 지지율에 대한 변함이 없어요. 원래 다 지지율이 낮고 정당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다 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군요. 이제 이번에는 정당에다가 기능을 하니까 좀 약간 분노가 높은 거지.
나타냐후 개인에 대한 불만보다는 그 내각에 대한 불만이 더 커요. 그래서 그 둘을 분리시켜야 돼요. 네. 나타냐후 개인에 대한 분노, 내각에 대한 분노. 하마스는 종식시킬 수 있다고 보죠. 뭐 네타냐후의 시각에서 보면 하마스는 잡을 수 있다. 근데 헤즈볼라 잡기는 어렵잖아요. 하마스 잡는 것도 네타냐후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네타냐후 사실은 뭘 원하는지 네타냐후를 가서 물어봐야 돼. 네타냐후 좀 약간 예상 그러니까 이러다 지금 전면전이 터지게 생겼는데 예. 헤즈볼라 건드려서는 이제 진짜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가자에선 지금 4만 명 사람이 죽었는데 다 우리는 4만 명 안에 다 하마스 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적어도 미니멈 최소한 10,000명이 민간인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10% 정도 러시아가 죽이면 러시아는 욕 먹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제 재앙이 있는데도 미국 국회에 가서 합동 연사를 하잖아요. 거기다가 사람들 악수를 해요. 그럼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냥 미국이 이제 무기를 제대로만 공급하면 돼요. 그리고 혹시나 이란이 전면전에 나설 때는 미국이 거기서 군함들을 배치시키면 그 정도는 충분해요. 만에 하나 레바논에서 헤즈볼라가 예. 텔아비브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면 예. 미국이 개입합니까? 그 미사일에 개입하진 않아요. 그리고 네. 이건 아마 모르신 것 같은데 헤즈볼라의 그 등장 이벤트는 미국의 군함을 폭파시키고 대사관을 폭파시키는 거는 헤즈볼라의 이제 등장이거든요. 그 사건 때문에 미국이 레바논을 철수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는 헤즈볼라한테는 네. 뭘 하지 않을 건데, 근데 헤즈볼라는 먼저 이제 육지를 본인들이 먼저 쳐들어오면 그때 뭐라고 할 거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레바논 국경을 넘어가서 네. 레바논 안에서 시가전을 벌이면 그때는 개입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2008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는데 미국이 개입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때까지는 확전은 되지 않고 레바논이나 그 배경은 뒤에 이란이 있겠지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일 것이다. 여기서 더 확전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까? 전쟁이 더 커지는 시나리오도? 그러니까 물론 항상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로 그럼 누가 들어옵니까 여기서? 아직 저는 작년 때는 네. 헤즈볼라는 끼어 들어가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자꾸 이제 이 포코 테이프에서는 네. 이스라엘을 레이즈 하니까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 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커지거든요. 여기부터는 이스라엘의 행보를 봐야 돼. 이스라엘 게임을 더 크게 키우고 싶으면 그러면 이란이 언젠가지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죠. 네. 그러니 이란 그 이스라엘의 행보를 봐야 되고 그리고 대선은 결과를 봐야 돼요.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나오면 게임이 크게 커질 수가 있어요. 트럼프는 분명하게 친 이스라엘 쪽이죠. 진 이스라엘 것보다는 반 이란이에요. 아, 그 표현이 더 확실하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물음표예요. 그 중동 지역은 동양 지역이랑 달라요. 네. 동양 지역은 뭐 하나 이제 예측되는 게 없네요. 1953년에 이제 휴전선언을 했잖아요. 정정선언도 안 했는데 행위자들은 똑같은 행위자들이고 환경 다 똑같은 환경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나 이 돌을 놓을까 말까 60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중동에서는 행위자가 너무 많고요. 행위자들이 너무 빠르게 교체돼요. 60년대 70년대 그 아랍 전쟁들이 일으켰던 이집트 자말 압델 나스르 아랍 민족주의는 지금 오늘날에 없어요. 오늘날에는 이란이 있어요. 자꾸 행위자들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니까 자꾸 전쟁이 일어나고 자꾸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예측하는 거는 어려워요. 앞서 아까 저항의 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네. 예전에 우리가 저 반미 국가들, 반 이스라엘 국가들을 저 악의 축, 네. 악의 축이라고 뭐 그때는 이제 북한도 들어 있었지만, 네 그렇게 표현하는 거에 이제 중동적 시각에서 보면 저항의 축이라고 표현하죠. 중동적 시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네. 이란의 시각이에요. 아, 이란이 만든 시각. 말이고. 아, 그렇죠. 중동도 다 생각이 이란에 대한 입장이 다 다르니까. 예, 왜냐하면 네.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중동 국가들이 이 분위기를 꼴보기 싫어요. 왜냐면 이러다가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거든요. 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아랍에미레이트는
야 무슨 전쟁이야. 빨리 마무리하고 우리는 돈이나 벌자. 관광하고 금융하고 우리는 라인도 하고 뭐 니엄시티도 하고 돈 벌어야 되는데 니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입장이고 순위파 국가들은 네, 더군다나 사우디는 자기 이제 그 메카 메디나가 자기 있다고 하니까 이제 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꾸 팔레스타인 문제에다가 이란이 형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사우디의 그 형 모습이 축소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쟁이 그냥 이대로만 유지해도 그게 팽창되지 않아도 매일매일 사우디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어요. 네. 이걸 절대로 원하진 않아요, 사우디는. 그래도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에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사우디가 사실은 그 같은 이슬람이라고 이제 시아파라고 해도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수립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나머지 나라들은 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나름 뭘 기브앤테이크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사우디는 아무래도 니네들이 93년 때 약속했던 팔레스타인 공국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니네들은 이제 수교를 할 수가 없다. 그러다가 이제 나테냐후는 좀 살짝 그러면 땅을 좀 그냥 축소하자 뭐 여러 가지 좀 약간 제안을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별로 원하진 않아요. 왜냐면 나테냐후가 왔던 라인은 1993년 때 있었던 오슬로 협정을 부정하고 좀 약간 무효시키자고 해서 생긴 그런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우디란 수교는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서 그냥 멈춰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흐지부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이런 분위기이든 말든 간에 사우디는 팔레스타인의 공국 없이는 이스라엘이랑 이제 더 이상 협상 안 수교할 한다. 수 없다는 것은 너무 뭐 이제 더 이상 유턴할 수 없는 길에 들어갔어요. 네. 네타냐후는 사우디와의 관계도 좀 뭐 사실상 나타냐후 입장에서는 뭐 사우디랑 관계를 해봤자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관계를 해봤자 얻을 거 하고 왜냐면 나타냐후 머릿속에 있는 크림하고 이스라엘이 왜 사우디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인접하는 이건 아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 안에는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있어요. 모든 정치 세력 머릿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미래는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좀 약간 진보 계열 사람들은 오케이 97년 국경으로 맺고 97년 국경으로 니네들이 진짜 미사일 안 쌀 거라면 가만히 있을 거라면 오케이 우린 그것도 괜찮아 하는 입장이고 거기는 진보 애들은. 근데 보수 애들은 야, 잠깐만 우리가 돈을 내줬지 1차 대전 이전에 니네들은 약속 받았지 니네들이 이 정도 땅을 우리한테 주기로 했었잖아. 근데 지금 왜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거야. 물론 그 협정을 팔레스타인 현지인들이란 아니고 요르단 국왕이란 했었던 요르단 왕실을 했었던 협정이긴 한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는 그때 했던 합의대로 가야 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너네 가서 요르단 왕가를 했는데 우리는 안 했어. 근데 거기로부터 이제 좀 입장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각 정치 세력이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 나테냐후 세력은 절대로 팔레스타인의 공국을 원하진 않아요. 뭐 자치권 줄까요? 이건데 나테냐후 자기 정당에 데리고 왔던 애들은 무슨 자치권이야? 살기 싫으면 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번에 또 이란에서 성명 나온 거 보면 이스라엘 안에 시온주의자들의 테러로 숨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숨졌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시온주의자들이 있고. 그거는 무슬림들은 이 시온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요. 이제 그냥 단순히 좀 약간 전체주의자이자 극우파 사람들을 다 시온주의라고 하는데 부르고. 시온주의는 사실은 시온은 거의 그 옛날에 그 동네 이름이거든요. 시온주의라는 말은 우리 고향으로 넘어가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좌파도 우파도 진보도 보수도 다 시온주의자예요. 시온주의자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거기 왜 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를 이민하지 않죠, 애초부터. 시온으로 돌아가자 수천 년 동안 하고 와서 나라를 그래서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시온주의자라는 말이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서요. 오염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란 사람들은 이제 히틀러 취급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는 유태인들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유태인들이 있고 우리는 유태인들한테 할당제로 국회에서 자리를 줬어요. 네. 우리는 유태인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냥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는 갑질하니까 우리는 그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는 식으로 이제 정치적인 말장난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시언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자, 한이에 대한 암살로 네. 알파고 기자가 생각할 때는 헤즈볼라까지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네. 네. 앞으로 어떤 점을 좀 눈여겨 봐야 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미국이 가서 지금 제대로 된 외교 전을 벌이지 않으면 네. 일단은 이때까지 레벨 1 전쟁이었잖아요. 네. 마지막 1년. 그래서 레벨 2 전쟁으로 진급될 건지 진화될 건지 뻔해요. 네. 이제 거기서 또 미국이 외교전을 제대로 못하고 왜냐면 미국이 지금 세계 백공국이고 세계 경찰이에요. 거기 또 못하면 그러면 레벨 3로 다시 진화될 거예요. 5차 중동 전쟁까지 확전되려면 5차는 그거는 이제 물음표예요. 근데 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을 했거든요. 대사관을 폭파시켰다든가 취임식 이후에 사람을 이제 암살했다든가 이거는 다 사실은 사람 하나 죽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한이에는 카타르에서 죽었으면 이 정도로 큰 사건이 아니었어요. 카타르에서 죽었으면 이 정도로 카타르가 아주 애매해질 것 같은데요. 카타르 뭐 하겠어요? 인구가 30만 명밖에 안 되는 섬나라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카타르보다 훨씬 중요한 그리고 이스라엘과 훨씬 더 가까운 네. 이라크는 무슨 생각이에요? 이라크는 한국 사람 잘 모르고 있는데 이라크란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냥 이라크란 간판이 있고요. 그 간판 밑에는 나라가 몇 개 있어요. 이걸랑 비슷한 레바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라크는 북부에는 쿠르드 지역이 있고요. 네. 쿠르드 자치구 있고 이라크 사람이 그 지역에 가서 장사하거나 이제 거주를 하려면 이라크 자치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마치 예전에 중국 사람 홍콩에 갈 때 받았던 취급이에요. 네. 그래서 이라크 안에는 몇 개 이제 무장 정파들이 있고요. 그 사이에는 이라크 정부는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라크이라는 나라의 입장보다는 이라크 안에 네. 있는 무장 정파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지. 이라크의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알파고 신하씨 기자의 분석 중에 상당 부분이 들으신 것처럼 우리 언론가의 분석과는 어느 정도 궤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다양한 시각에서 중동에 대해서 분석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한이의 암살 알파고 신하씨 기자의 분석으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